안녕하세요. 첨단 기업의 환경을 분석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작년은 인텔에게 시련의 한 해였습니다. 7나노 공정 구축이 지연되면서 7나노를 기반으로 한 신제품의 출시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딜레이 될 거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발표를 한 해이기도 했어요. 또한 인텔의 주요 서버용 CPU의 고객이었던 아마존, MS 등 대표적 클라우드 기업들이 자체 서버용 CPU를 개발하겠다고 천명을 해서 인텔의 가슴을 졸이게 만든 해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엔비디아에게 시총을 역전당하는 굴욕을 당하는 등 2020년은 인텔에 있어서 그 어떤 해보다 악몽을 선사했던 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인텔에게는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해 들어 인텔이 단행한 첫 번째 변화는 사람을 교체하는 일이었어요. 지난 1월 13일 밥 스완 전 CEO를 경질하고 전 인텔 CTO 출신이었던 팻 겔싱어를 차기 CEO로 내정하기에 이릅니다. 2013년 인텔 6대 CEO로 부임했던 브라이언 크르자니크는 인텔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수의 기술 인력들을 구조조정하고요. 틱톡 전략을 폐기하는 등 혁신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크르자니크 이후 부임한 밥 스완 또한 기술보다는 재무관리에 이점을 보였던 재무관리형 CEO였어요. 두 명의 재무관리형 CEO를 거치면서 인텔은 기술 혁신과는 거리가 먼 기업으로 변모하면서 정체하기 시작했죠. 주력인 CPU 부문에서는 AMD에게 헤게모니를 빼앗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공정혁신 면에서는 TSMC와 삼성전자 등 파운드리 기업에게 헤게모니를 빼앗기면서 인텔은 반도체 업계의 거대 공룡에서 반도체 업계의 고인물, 반도체 업계의 샌드백으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인텔을 구하기 위한 구원투수로 인텔 CTO 출신이었던 팻 겔싱어가 선출이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팻 겔싱어는 어떤 인물입니까? 자, 팻 겔싱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로 치면 고졸 신화를 쓴 사람이에요. 1979년 고졸로 인텔에 입사를 한 이후에 약 30여 년간 인텔의 여러 요직을 거친 인텔의 그야말로 기술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CEO 자리를 두고서 숀 말로니와 경쟁을 펼치던 중에 건강 악화로 인해서 경쟁에서 도태됐어요. 그러면서 인텔과의 연을 한때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텔이 CEO 경쟁에서 밀려서 회사를 떠났던 팻 겔싱어에게 SOS를 보낸 거죠. 그리고 그가 이에 응하면서 인텔과의 연을 다시 이어나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겔싱어가 부임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처음 부임한 사장이 하는 메시지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를 했나요? 겔싱어가 부임한 다음에 처음으로 했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파운드리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1월 21일 오후에 삼성전자가 인텔과의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타전이 되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시간의 거래가가 폭등하는 등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겔싱어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텔은 7나노 공정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했다. 7나노 제품은 인텔 내부에서 제조할 것이다. 자, 많은 사람들이 22일 삼성전자가 상한가 내지는 급등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겔싱어가 이날 아침에 7나노 자체 생산을 천명을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횡보를 계속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와 함께 겔싱어는 파운드리 업계에 다소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는 발언도 이어나갔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산 물량 중 일부를 외부 파운드리를 활용할 계획이며 이는 우리 계획의 중요한 내용이지만 주요 내용은 오늘 밝히지 않을 것이다. 참 희망고문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제 식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이야기 같아요. 겔싱어 CEO가 아직 취임 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인텔이 어떤 칩셋을 어느 정도 비율로 어떤 파운드리에 맡길지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뭔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겔싱어가 7나노 자체 생산을 천명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7나노에 문제가 있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산이 지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투자자들한테 굉장한 실망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겔싱어가 부임하자마자 7나노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지난 한 5년여간의 인텔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보자면, 인텔이 10나노 공정 최적화에 계속해서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4년 남짓하게 14나노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어떤 별명까지 얻었나요? 14나노 장인이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인텔의 주력 반도체는 14나노 공정으로 생산이 되고 있어요. 크르자니크와 밥 스완으로 이어진 재무 전문가 CEO 집단은 인텔의 기술력을 고인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겔싱어가 CEO로 낙점이 되면서 인텔은 정초부터 강력한 기술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7나노 최적화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겔싱어의 입으로 직접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7나노 제품을 자체 생산하겠다고 이미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단 인텔의 주주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사실 이 공정 문제라고 하는 것이 사람 하나 바뀐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수많은 재원과 그리고 또한 인력과 수많은 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겔싱어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7나노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말했다라고 해서 이것이 과연 완벽하게 해결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 저는 물음표를 던집니다. 따라서 이번 겔싱어의 7나노 내재화 발언은 무엇인가 뚜렷한 해법이 나왔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7나노 공정 지연으로 인해서 동요하는 주주들을 안심시켜 놓고 빠르게 기술 개발을 진행함을 통해서 현재의 난관을 정면 돌파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의 기술적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7나노 내재화 발언과 동시에 파운드리 물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발표도 함께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인텔이 7나노 공정을 안정화시키고 충분한 효율로 양산을 시작할 때까지는 7나노 CPU를 일단 먼저 개발을 해서 한시적으로 파운드리 라인을 활용해서 생산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인텔발 파운드리 희망 고문은 겔싱어가 정식으로 CEO에 취임해서 구체적인 이 파운드리 로드맵을 밝히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소문만 무성한 잔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이번 인텔 GPU 수주는 분명 의미 있는 행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긴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22일의 주식시장 상황이 삼성전자의 이번 인텔 파운드리 수주의 한계를 여실하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텔의 핵심인 CPU의 수주가 아닌 이미 TSMC를 통해서 외주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GPU를 수주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7나노 이하 선단 공정을 수주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오스틴 파운드리의 14나노 공정을 통해서 이 GPU가 생산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번 파운드리 계약이 가진 한계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아직까지 인텔의 핵심 CPU 물량을 맡길 정도로 삼성과의 신뢰관계가 구축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방증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TSMC가 오랜 기간 파운드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축적해온 이 파운드리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 이 파운드리 짬밥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삼성이 무서운 속도로 TSMC와의 기술력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공정에 한해서는 TSMC에게 앞서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전체적인 공정의 신뢰도나 성능 최적화 부문에서 그리고 또한 패키징 부문에서 아직까지는 TSMC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거죠. 한시가 급한 인텔 입장에서는 모험보다는 안정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물론 TSMC의 공정 로드가 지금도 많이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텔의 모든 물량을 혼자서 처리하기는 무리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차선책으로 일부 물량을 삼성에게 수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TSMC 공정 로드로 인한 낙스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삼성전자의 상황이라는 거죠. 즉 겔싱우가 CEO로 부임해서 파운드리 로드맵을 발표한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에게 대형 계약을 선물로 안겨줄 가능성은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7나노 내재화를 선언한 만큼 인텔에서 파운드리로 흘려보내는 물량이 예상만큼 큰 물량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인텔 GPU를 파운드리 수주한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인텔에서 좀 더 구체적인 파운드리 로드맵이 발표되기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인텔에서 어떤 파운드리 로드맵을 발표한다라고 하더라도 파격적인 물량이 발표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쪽에 무게를 싣고 우리가 좀 뉴스를 냉정하게 판단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첨단 기업의 환경을 분석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